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면접 중에서 상황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면접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힘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지, 또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이런 상황 면접에 대한 개요와 또 상황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황 면접을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면접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를 질문하는 면접으로, 사람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도를 통해 잘 예측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행되는 면접입니다. 즉, 하나의 상황을 부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준비되지 않은 거잖아요.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준비해서 준비된 걸 얘기하지만, 이 상황은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그런 부분을 발휘하느냐 또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고 지원자가 얼마나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과 기대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와 상황에 요구되는 대응 활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향후 이 분야의 적합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사고방식 요소를 평가하는데, 실제 상황과 이 사람의 행동 의도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난감한 질문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상황이 좀 정말 헷갈린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면접관님 잠깐만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이제 상황을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면접관들은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이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원인에 맞는 대응 활동을 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실행 방안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질문했던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공공기관이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희생을 하면서도 본인이 먼저 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런 사람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너는 너 나는 나의 문화가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대표사가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그냥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대표사님이 이런 게 요즘 코로나 문화에서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와서 입사했을 때 업무 외에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상황을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회사 입사하면은 제가 업무 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힘들 거는 뭐 인간관계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던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저는 뭐 제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분한테 맞춰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그 선배의 말에 저는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아니면 안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맞춰드리고 신입사원으로서 뭐 일단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분이 잘 안 받아주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속 본인을 비토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때 되게 난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부서를 바꿔달라고 전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팀장님한테 찾아가서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럴 때는 제가 고민은 되지만 회사 이직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지죠. 네,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그만둔다 이러면 안 되시겠죠. 우리 아마 이 수업을 받는 우리 멘티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참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속으로는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회사 가서 업무 외에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회사에 입사하면 업무 외에 가장 힘들 거는 좀 변화된 환경이 저한테 좀 낯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0분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선배님들한테 제가 좀 더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실제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처음 낯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색하긴 했지만 그때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누구누구입니다. 저 이렇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서 가입됐는데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선배님들이 저 예뻐해 주시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나중에 동아리 회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까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든 질문이 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낯선 환경이 나한테 좀 적응할 때 어렵다. 그 다음에 그랬죠. 근거를 제시했죠. 낯선 환경은 나한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저는 30분 일찍 출근해서 선배님들 오실 때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근거를 제시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주면 굉장히 설득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확실히 변별이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상황 면접이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같이 보면요. 최근 우리 회사는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평가자들은 대부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피평가자들, 즉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관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 인사 담당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 많죠. 자, 그럴 때 본인 인사 담당자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과정을 보겠죠. 그러면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의 요지는 이 사람이 기존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가 이게 평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네, 그러면 저는 평가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저는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가의 원인을 분석의 불만의 원인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게 인기투표처럼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참조사항으로라도 피평가자가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느끼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피평가자들 간에도 서로의 강점을 한번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즉 평가자 한 명의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 집단에서도 서로 상호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의 개선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면접관은 이 사람이 기존 평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사람인지 볼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왜 두 가지를 제시했냐면 하나 말고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주면 이 사람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이 좀 더 면접관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보면 상황 면접은 어떠한 상황을 부여하고 이 사람이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느냐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즉각 응답을 하기보다는 1단계 원인 분석, 두 번째 다양한 대안,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대안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수립한 근거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면접관이 거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면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 아이템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도 여러분들이 이제 꼬리를 물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뭐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차선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상황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NCS 면접에 대한 부분을 챕터별로 강의를 했는데 각 면접별로 원하는 그 면접관의 의도가 있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각 그 면접별로 여러분들의 면접의 의도를 분석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면접, 또 꼭꼭 합격하는 면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